연원을 따지면 이제 1894년 동학민혁명부터 시작해서 뭐 3.1운동, 뭐 4.19, 60, 뭐 지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사실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뺏겼다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되찾고, 그리고 한국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독재가 길었고, 그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 운동에 이제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30주기 기념 문화제를 내일 하나요? 예, 내일 합니다. 네, 원래가 기일이 이제 18일인데 이때가 평일이라 수많은 이 직장을 다니시고 하시는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주말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3일로 당겨서 토요일로 됩니다.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있는 주차장에서 합니다. 내일 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선언문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핵심만 좀 말씀 미리 해주실 수 없나요? 비밀인데. 근데 뭐 그 문 목사님의 좀 이 넓은 사상 중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개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요새 이 기후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 목사님의 사상의 기저에는 생명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 목사님을 한 사상가로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생명 사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통일운동에 대한 이 캐릭터가 너무 강하니까 다른 이 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글 쓰시고 그분이 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셨는가에 대한 거를 잘 못 보죠. 늘 이제 겉에 드러나는 걸 보는데 정말 참 보수 언론이 힘이 세요. 보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 안에 목사님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깨는 역할을 진보 언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진보 측도 마찬가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또 통일 운동, 뭐 노동 운동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그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문 목사님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생명사상가로서 이 기후위기에 비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와 통일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할 뿐만 아니라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평화와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민족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일시적인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운명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명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이 평화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뭐 북중러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세계에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한글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로 번역을 다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참석하실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1시 반에는 이제 묘지에서 그 통일동산이라고 이제 정경모 선생, 유원호 선생 같이 모으셨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보고 2시에 이제 이쪽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행사를 문화제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시 반에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셔틀버스가 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마석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경춘선. 네. 거기서 걸으면 묘소까지 20분인데 네. 거기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 15분 간격으로 봉고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철 타고 오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이 좀 좁아서 그 인근에 좀 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해주겠다라고 고마운 결정을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그랜드힐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혹시 꼭 이제 차를 갖고 오셔야 되는 분은 네. 그렇게도 가능하다. 문성우 선생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니 그분들이 곤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이런 분들입니다. 예, 문 목사님을 기억하는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아마도 편의점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편의점 이외에 다른 수많은 진보 언론 접하는 시청자분들은 내 마음의 문익환 목사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은 내일 일정 내셔서 함께 현장에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면 문 목사님 막 당장 달려가서 아무개도 야단치고 아무개도 야단치고 아무개도 야단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새로운 길을 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목사님 살아계신다면 뭐 진보 진영 또 뭐 문재인 과거 이제 정부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어떤 조언 주셨을까요? 이제 좀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정권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니까 좀 낙담을 하고 좀 네. 지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문 목사의 삶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분은 지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근본 정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서 우리가 서로 아끼는 말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일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단에게 나를 사회에 파송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느냐. 아하, 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거리 나간다고 자꾸 궁시렁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파송했다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그냥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 움직여야 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칠 수가 있니? 그러지 말고 하자는 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그 강연을 다니고 그러셨던 게 제가 그 생전에 이렇게 아버지 일정표를 보면 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업 배우가 된 이후에요. 네. 그 일정표 이렇게 보면 군산에서 저녁에 어느 교회 청년회 강연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마산에 노조 강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시에 그 부산에 가서 저녁 청년회 강연을 해요. 근데 그때는 고속버스도 이제 이 KTX가 없었던 맞아요. 시절이고요. 예. 그냥 이렇게 버스로 뭐 이렇게 다닐 때인데. 고속버스로. 예.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뭐 신비주의 이런 게 마론 브란도가 한 게 신비주의거든요. 예. 안 나타나요 홍보에. 그냥 영화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의 발언에 힘이 실리려면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상업 배우로서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근데 조언. 일정표를 보고 근데 끝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전에 제가 첫 수감되고 나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방금 넘으셨으니까 걱정이 되는 게 또 돌아가실까 봐. 그래서 이제 자서전 좀 쓰면서 쉬시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뭔 소리하고 자빠졌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정해진 거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갈 건데? 그냥 나 죽여라.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쉬라고? 참.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어떻게 지칠 수가 있니? 이 와중에 어떻게 강연을 그렇게 다니셨던 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을 뽑은 거지 않습니까? 손에 왕자를 쓴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지금은 까치발하는 사람이 또 당대표라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건 사춘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까치발, 내가 키가 커야 돼. 이거는 사춘기 때 할 수 있는 행동.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이거 손에 왕자 쓰는 거는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상태를.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만든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된 그 문재인 정부 때 관계했던 분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정이 반성을 해야죠. 왜 국민이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걸 반성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수준에서 만들어진 정부고 이 남북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그 뽑은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갔을 거라고 생각되긴 해요. 근데 이 정책도 그 방향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장 우리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게 이렇게 한밀 군사동맹 구조로 들어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대하면 우리 경제가 안 되네. 네. 그럼 이제 바꿔야 되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꿔야 되네. 이제 이런 깨달음부터 다시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주진영은 반성하면서 동시에 그 전망을 제시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 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네. 여전히 목포에서 오늘 하고 내일 오전에 또 마산 가고 그러면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진짜. KTX 기차표 예약했니? 어떻게 지칠 수가 있니? 니네는 이러면서 빨리 또 어디 가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반성과 성찰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추웠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 났었던 2016년, 2017년 무려 5달이나 되는 주말을 모두 헌납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쳤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도대체 우리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목사님은 가셨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